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대감이라는 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짐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대감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막상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붙잡고 있는 동안은 한없이 매달리게 됩니다. 놓아주어야 하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에 애써 매달리거나 체념하지 말고 또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정수 전문가님과 2시간 꽉 채워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저희 종목 진단으로 꽉 채우는 시간을 마련해 볼 텐데 우리 그동안 정말 종목 진단하면서 시간이 모자라서 아쉬웠던 거 오늘 다 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최선 다해서 그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께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투자의 신에 질문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실 수 있는 2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를 꼭 같이 남겨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속 시원하게 해결책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반올림 100%님, WTN님 일찍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전정희님 반갑습니다. 최송환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봄님도 오셨네요. 자, 그리고 벙벙님도 출석 체크하도록 할게요. 아싸님 또 일찍부터 지금 종목 남겨주셨는데 저희 오늘부터 또 다시 잠시 후에 종목 진단 출발을 하도록 하겠고요. 준호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상장군 최님 또 오랜만에 종목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체크하도록 할 거고요. 찌유공주님 오셨어요. 화양연화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전정희님께서 와 정수 전문가님 2시간이나 라고 하셨는데 오늘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니 강의도 없고 뭐 시장에 대한 분석도 없고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그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속 시원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님 오셨네요. 한강님께서도 화이팅!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종목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개편이 되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저희가 목요일에 계속해서 수요일에 함께 하나요? 전문가님과는? 예, 그쵸? 수요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네. 다음 주부터 수요일에 함께 하게 될 텐데 그때는 또 이제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님하고 약간의 멘탈 정리 같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편하면 이럴 시간이 조금 없을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동안 이제 저희가 나눴던 수많은 멘탈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 가운데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명심하세요 하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당부의 말씀이 좀 있을까요? 주식시장하고 네. 대화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주식시장과 대화를 해라. 네네.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까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잖아요. 네. 이거하고 대화를 잘 하려면 대화되는 언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같은 언어로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미국 사람 만나는데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 그쵸. 만날 때는 일본어로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내가 대화를 잘 하려면 무엇이 이제 필요하겠느냐를 얘기하면 네. 돈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 시장은
돈의 관점으로만 계속 바라봐야 된다. 돈의 논리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되게 투자 성과를 잘 내는데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장과 어떤 대화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가요? 내가 시장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시장이 나에게 거는 대화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들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연 그 종목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캐치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호박님 정시 출석하셨고요. 박소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호님께서 다음 주부터 개편인가요? 투신 안 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투자의 신은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내일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개편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돌아옵니다. 저도 계속 함께 할 거고 김정수 전문가님도 계속 함께 하세요.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들 또 새로운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저희 개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시간은 그대로 갑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고재관님도 오셨어요. 잘 오셨고요. 홍군님 그리고 권희천님 종목들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양봉업자님의 인사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종목 진단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덕자님이 남겨주신 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24,100원이고요. 비중 10% 담으셨네요. 고난의 행군 끝에 본전 고지가 눈앞입니다. 본전 오면 미련 없이 던질까요? 본전까지는 오겠죠?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클리오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자면 오늘도 4%대 상승을 하면서 22,050원까지 올라왔네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이 종목이 24,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12,00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주가 반토막 나는 모습을 정말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반등을 좀 강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오면서 본전 근처까지 이제 왔네요. 자, 과연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앞으로 클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 있잖아요. 네.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볼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2022년도 기업들의 이익 자체가 상반기에서 한 3분기까지는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네.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적 좋았던 주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많이 컨센이 다운됐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귀하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 악화가 그렇죠. 불가피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배터리 관련된 고성장을 하면서 실적이 나오는 주식들 쪽으로 자금이 더 집중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 낙폭주들의 저가 매수세 정도만 들어오면 순환매가 돌아가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한 1, 2년 고생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적이 이미 박살이 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부양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증가가 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는 약간의 좀 베네핏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22,150원 정도 좀 기록을 좀 했는데 네. 지금 이전에 한번 그 맞고 밀린 자리가 있는데요. 이 자리가 한 21,000원 선 정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 꽤 오래됐는데 이게 2022년도 4, 5월 달에 형성됐던 고점 자리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온 거예요. 그 이전에 조금 더 보면 한 25,000 정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목표치를 좀 잡는다면 한 25,000원까지는 좀 상방분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무너졌다가 이 살린 자리, 요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 2022년도 이제 3월 달에 발생됐던 개파락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이제 19,000원 선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클리오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이 주식이 상승이 소멸됐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19,000원이 무너져야만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거고 요 자리가 지켜주는 한
현재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한 25,000선 정도까지 1차 목표치. 여기 왔었을 때 이제 매도 여부나 비중 축소를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클리오 오랫동안 고생하셨고요. 요 가격 기준 기억을 하시면서 수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래쪽으로 19,000원입니다. 19,0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일단은 클리오의 계속된 상승의 우상향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1차적으로 25,000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점, 매수가 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 고민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 기분 좋게 출발을 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3월도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부터는 4월에 주식시장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또 2분기 시장과 함께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시면서 또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들 챙겨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꼭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매수 문의도 좋으니까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미리미리 점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와 전화 상담 열어둘게요.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상장군 최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인터플렉스 진단할 거고요. 매수가가 1,300원이네요.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토마토의 묵은지 김정수 전문가님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인터플렉스는 오늘 1,81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주가 흐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약간의 수익을 챙겨가고 계시는 구간인데 조금 더 뚫고 강하게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인터플렉스 어떻게 보세요? 낙폭과대죠. 낙폭과대에 따른 좀 기술 반등인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인터플렉스 하면 이제 삼성 쪽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제 인쇄로 기판이라고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매출로 이 기업의 이익이 좀 잡히죠. 과거에는 애플이라는 큰 벤더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좀 아픔이 있었죠. 거기서 좀 탈락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잘 보면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걸 좀 길게 보면 2016년도 요 시점에 대세 상승이 나오죠. 그러네요. 7배 정도 나왔어요. 이때 와. 죽다가 살아난 거죠. 그죠? 여기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삼성만 납품하다가 애플을 뚫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애플이 만든 이제 아이폰 여기에 이 부품 이 인쇄로 기판의 이 FP10이죠. 요거의 한 60%선 정도를 인터플렉스가 담당을 했죠. 아이폰의 60%면 엄청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냥 7배 갈만한 거죠. 논한 거죠. 뭐 금강 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됐죠. 불량이 발생이 된 겁니다. 아, 치명적인. 그렇죠. 네. 근데 방금 전에 그 물량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나세요? 60%요? 60%. 네. 그러면은 40%는 다른 업체였겠죠. 그렇죠. 그 40%가 어디에 해당하냐면 삼성전기, 그다음에 BH, 그다음에 일본 업체, 그다음에 인터플렉스가 아이폰에 들어가는 FP12를 납품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60%가 날아간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 60%를 삼성전기가 홀라당 모은 거죠. 그래서 와. 삼성전기는 거기서 레벨업이 확 됐던 올라가고. 거고, 반대로 탈락이 됐으니까 네. 원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남아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삼성전. 그래서 삼성전자밖에 없는 아, 거죠. 그러니까 삼성 밴드 밸류로 지금 현재 계속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와 있는 거죠. 이걸 좀 길게 보면 이 주식이 왜 일정 레벨 이상을 계속 못 넘어가는지를 이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결국 필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을 증가를 시키려면 경기가 좋아야죠. 그렇죠. 사람들이 맞아요. 지갑을 많이 열어야죠. 맞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이야기 별로 들리지 않죠. 긴축이지 않습니까? 긴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터플렉스는 그냥 기술 반등 정도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저항을 받았었던 중장기 이 하단의 바텀 자리가 한 12,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자리를 좀 돌파를 했었을 때가 한 13,000원대에서 한 14,000원 정도까지의 목표치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에 대한 좀 가격 대응을 한다면 지금 이 주식은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12,000원을 뚫을 거냐. 여기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1차 타겟으로 한 13,500원에서 한 14,000원 정도 여기서 한번 좀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추이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가격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나 호재로 주가를 끌어올린다기보다는 워낙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 12,000원을 돌파하는지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 다시 한번 또 인터플렉스의 흐름들 확인하면서 매도 타이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오늘따라 더더욱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내용들 너무나도 많으시죠? 자, 하나씩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있고 정말 최대한 많은 종목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남겨주시는 것도 좋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이 가능하니까 02325-820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리랑님 오셨고 오미사님 반갑습니다. 배짱이님도 이름 보이고 있고요. 김태자님 잘 오셨네요. 울강아지님과 미소님, 천사님 정말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럼 빠르게 또 다음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유튜브에서 홍굿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으로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는 26,500원에 비중 18% 가지고 계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AD 테크놀로지 지금 26,500원이면 최근에 조금 뛰어 올랐을 때 최근에 고점이 26,650원이더라고요. 요때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 전부터 가지고 계셨었는지 어느 쪽에서 매수를 하셨든지 간에 좀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23,500원의 거래를 마쳤거든요. AD 테크놀로지 그래도 좀 올해 들어서 반등 잘 나왔던 종목인데 요 선 뚫고 올라가면서 좀 수익의 기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파운드리 쪽 관련된 업황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AD 테크놀로지를 보면 큰 고객사를 바꾼 케이스예요. 우리가 파운드리 하면은 어디가 제일 떠오르세요? 파운드리요? 네, 파운드리 TSMC.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죠? 그래서 요 시점을 우리가 한번 좀 보면 네. AD 테크놀로지 쪽 이 기업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하려면 네. 어떤 거를 중요하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투자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이제 캐치하는 능력이 승패를 저는 결정한다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019년도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2019년도에 요 시점으로 보면 2019년도 요 차트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요 시점이 19,760원 갔다 이게 잘 가다 이게 확 폭락했던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주가가 한 반토막 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저렇게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그렇죠. 2019년도 같은 경우가 TSMC한테 팽당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발생됐던 시점입니다. 제일 큰 고객한테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관련된 뭐 약간 노이즈들이 좀 있어요. 기술 유출 관련된 이런 좀 노이즈도 좀 있었고. 네. 밝혀진 바는 없었지만 그 루머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까 인터플렉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애플한테 버림받으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애플이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제일 큰 산업의 생태계를 이끄는 업체인데 파운드리에서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거는 누굽니까? 삼성전자? 아니요, TSMC예요. TSMC. TSMC가 왜 1등일 수밖에 없냐면 패키징 기술이 뛰어나서 그래요. 삼성전자는 약간 기술적으로 더 위에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마무리를 잘 못해요. 마무리를 TSMC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케이크를 사면 케이크 포장지를 막 감질만 나게 하는 거지.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분명히 너무 이쁜 거야. 얘네들 거 갖다 쓰는 거죠. 요걸 잘해요. 그래서 TSMC가
계속 삼성전자를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마무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어, 요거에 이제 그게 고객들이 또 다르구나. 이제 환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한테는 그게 리스크였던 겁니다. TSMC한테 버림받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기술 유출 관련된 그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위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18년도까지 잘 나가다가 그 당시에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이끌었던 거는 권우현 부회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우현 부회장님이 넘겨줬거든요. 김기남 반도체 부회장을 이제 넘겨섰었는데 그 당시에는 메모리 반도체로 할 건 다 했다. 디램도 대박 났고 낸드도 대박 났고 2017년도 18년도 반도체 빅사이클이었는데 이 빅사이클이 디램도 대박 났지만 낸드라는 새로운 수익 구조가 더해지면서 대한민국이 100조에서 120조밖에 못 벌었었는데 150조, 160조로 벌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중국 오시에다가 시안에다가 이제 이 낸드 투자하면서 대박 나가지고 네. 그때가 가상화폐 막 부러졌던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뭐 채굴할 때 필요하니까 서버 쪽으로 초대박 난 거예요. 그 시점에 네. 삼성전자는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 디램하고 랜드하고 대박 냈는데 요거에 만족하면 안 된다. 그치. 왜냐면 전성기 다음은 이제 꺾이는 것밖에 안 그렇지, 남았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2019년도부터 삼성전자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메모리는 냅둬도 우리가 1등이니까 파운드리를 뚫어야 된다. 파운드리로 돈을 못 벌었었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낸드가 한 25조 나오면 파운드리가 한 12조, 13조 매출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쪽으로 올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EUV 장비, 노광 장비라고 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은 이거 뭐 노광 장비, 이거 EUV 장비 2천억, 3천억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그래?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베팅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협력사 가운데. 이렇게 돌려보니까 누가 있어요? 얘가 보이지. AD 테크놀로지. 그치. 그러니까 마치. 그것 때문에 살아난 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죽다 살아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2020년도부터 이렇게 가다가 잘하는데 삼성전자가 엑시노스에 실패를 해버린 거지. 엑시노스 이거 실패했잖아요. 퀄컴 취급으로 다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스냅드래곤으로. 옛날에 갤럭시 모델 22인가 그거 나왔을 때 막 그 되게 뜨거워지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스냅드래곤으로 싹 다 바꿔버렸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운드리 관련된 매출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다가 다시 힘내자 해서 이제 엔비디아하고 고객사들한테 이제 TSMC만 바라보지 말고 저랑 네. 같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최근 들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AD 테크놀로지는 호황 때의 밸류도 쳐줄 수 없고 네. 최악도 아니니까 중간 지점에서 만나면 되지 않을까. 호황도 아니고 최악도 아니니까 중간 정도 수렴되는 가격에서 그 가격을 중심으로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인 거예요. 이런 논리가 좀 있는 거고. 그럼 중간 가격을 만날 때 그러면. 얼마 정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볼 수 있냐면 이 주식 큰 박스권을 보면 이렇게 한 중간 정도 가격을 보면 죽다 살아났던 자리가 있잖아요. 이때가 이제 12,000원 초반이잖아요. 애플한테 TSMC한테 버림받고 삼성전자한테 러브콜 받았던 시점. 요거를 하단으로 보는 거예요. 한 12,500원. 그죠? 러브콜 받았던 시점. 그리고 기대 뿜뿜 됐었을 때 갈 때가 한 35,000원이 호황이니까 중간 되는 지점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은 한 22,000원에서 한 21,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면은 요 가격에서 아래에서만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가격 한 2만 원이나 한 17,000원이면 또 살 생각을 하는 거고 요 공간을 이제 넘어가면 한 27,000원이나 한 3만 원 정도 되면 또 이렇게 비중을 줄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들어갔으면은 500만 원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비중 조절을 계속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럼 수량을 늘리는 효과를 기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좀 전략은 26,500원이라는 가격은 좀 잊으시고 22,000원과 23,000원이라는 가격을 중심 가격으로 놓고 요 가격에서 한 3,000원, 4,000원 빠지면 매수 관점. 여기서 한 3, 4,000원 올라가면 비중 한 절반 줄어드는 관점.
이런 식으로 좀 당분간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올려주신 홍군님, 오래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또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지금부터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좀 손실은 줄여나가고 다시 한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 비중 조절을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22,000원입니다. 22,000원 기준으로 해서 매수와 매도 대응 전략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입니다. 오늘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에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시네요. 네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신한지주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7,700원에 10%예요. 좋습니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매수한 지 얼마나 이게 되세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37,700원. 그때 4만 원, 2,000원씩 가고 그러다가 네네. 좀 떨어지길래 그때 요거다 하고 그쵸. 샀더니 그대로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뭐 계속 한 내려와요. 34,000원대까지 떨어지고 그러길래 네. 이거 잘못 산 건가 그래가지고 전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도대체 네네. 이 종목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건지, 만약에 내가 잘못 산 거라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그렇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신한지주, 은행주를 투자를 할 때 투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뽑는다고 한다면 네. 저는 배당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이요? 그렇죠.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금융주가 시장을 이끌 만큼의 위치가 되진 않아요. 내수 기반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내수주의 대표적인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기보다는 산업에서 좀 떠받쳐주는 역할을 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지만 좀 성장주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매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싸게 살려고 하는 수요는 있으나 추세 상승을 좀 논하는 그런 시기는 좀 아닌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만 긍정적인 거는 2022년도 3월 달보다는 금융주를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금리, 지금은 중금리. 그러니까 은행의 예대 마진이 높아지니까 2022년도 3월 달 전보다는 금융주들에 대한 시각은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만 그 포인트를 뭘로 보냐면 배당률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36,200원이에요. 36,200원인데 이 기업이 지금 배당률이 올해가 한 2,300원 정도 컨센이 잡혀져 있어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한 6% 정도 됩니다. 6%. 6% 정도면은 싸워 볼만 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 금리를 고려를 해보면 싸워 볼만 하죠. 그러니까 이 가격 이하에서는 좀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좀 추세를 논하기보다는 약간 좀 갇혀져 있는 구간에서 대응을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금융주 그 CEO 분들께서 답답해하세요. 돈도 잘 버는데 왜 우리는 시세가 안 나나.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분들도. 그래서 하나의 해결책으로 안 되겠다. 우리 분기 배당도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대기 매수세는 항상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37,700원이면 매도를 해가지고 고민할 자는 아니고 좀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는데 대신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면 메리트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한 5%짜리 금리 드는 상품들 많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굳이 리스크를 감수해가지고 투자할 필요는 없이 그냥 안전하게 뭐 은행에다가 적금 묻게 되면 한 5% 받을 수 있으면은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니까 주가가 올라갈수록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제 매도 관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4만 원에서 한 4만 2천 원 정도 오면은 한 절반 정도는 좀 매도할 관점을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한 37,700원이나 3만 6천 정도는 배당 수익률 한 6% 선 정도 되니까 좀 매수 관점.
이런 식으로 좀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사고 파는 게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인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신한지주는 분기별로 배당을 주나요?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분기 배당을 하기로 지금 검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직 예.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가 좀 거론이 돼서 그러니까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나 이제 KB금융이나 이게 하나금융지주에서 맨 처음 나온 건데 금융지주사 가지고 있는 이 회장님들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돈 잘 번 거에 비해서 너무 소외받으니까 방어 의지들을 계속 좀 피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플러스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구간대에서 굳이 섣부르게 좀 싸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목표가는 그럼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4만 원에서 한 4만 2천 정도로 제가 1차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아, 4만 원, 4만 2천 원이요? 예, 네네. 아, 예.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다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신한지주 진단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잠깐 또 채팅창을 보자면 보르테님 오셨네요. 김범식님도 반갑습니다. 우상향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 난데스카님 오셨네요. 살려님께서는 개편에서 미스터 진단에 보라맨커님 나오면 개꿀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미스터 진단은 또 미스터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양보를 하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시간에 함께 할 것 같거든요. 잠깐 또 이렇게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개편되면 저희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남자 앵커님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일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이 종목은 꼭 보고 싶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CIS 한번 살펴볼 거고요. 천사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15,300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도 가격이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정말 크게 뛰어오르더라고요. 24% 급등을 했어요. 13,9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까지 뛰어올랐는지 저는 좀 궁금했고요. 다만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구간에 있네요. 15,3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건지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CIS 오늘 유독 이렇게 크게 뛰어오른 이유가 뭐예요? 주 고객사를 알면 되죠. SK 온 때문에 그렇죠. 아, 그래요? 자, SK온이 네, 네. 이거를 잘 보세요. 우리가 배터리 셀 대표 업체로 이야기하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어요. 네. 여기다가 양극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LG 화학이 있고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이제 LNF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관련돼서 또 에코프로그랩이 또 있는 거고. 근데 엔케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양극재만 있지 않아요.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 양극재는 이제 LNF나 네. 에코프로 BM이나 네. 뭐 코스모 신소재나 한번 에너지를 충전하면 오래 가는 거, 밀도와 관련된 거. 거기에 또 그 양극재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이제 전구체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제 동박, 네. 이온을 저장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 정도 되면 겨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배터리가 빨리 닳잖아요. 네. 겨울 되면 이제 이온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 감싸야 되는 거지. 그때 필요한 게 일렉포인 거고. 그래서 동박 관련된 업체가 솔로스 첨단 소재나 SKC나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분리막. 이게 제일 돈이 안 돼요. 안 돼요? SKIT 뭐 이런 업체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전해액이 있어요. 전해액은 누가 잘하냐면 중국 쪽이 잘합니다. 근데 전해질이 또 있어요. 전해액이 들어간 네. 마법의 가루 같은 거. 요걸 살게 빠르게 뿌리면 양극재 관련돼서 이게 성능이 퍽 좋은 거야. 한 시간 달리기 1시간 한 10분. 그 다음에 수명도 길어져. 한 3시간 정도 딱 나왔는데 이거 마법의 딱 누르면 한 네. 3시간 반으로. 요런 게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엔킨 같은 경우에는 전해핵.
전액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만들 때 불나면 안 되잖아요. 네. 안정성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좀 스피드한 거. 고성능을 낼 때 이 전액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SK온한테 해요. 네. 근데 SK온은 타이밍을 잘못 잡았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2년도에 상장을 기가 막힌 시점에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 막 넘쳤을 때. 그러니까 자금 유치도 쉬웠고 공장 증설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승승장구를 좀 했죠.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SK온 네. 딱 상장하는 시점부터 주식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맞아요. 투자하는 이 업체들이 갑자기 자금난이 생겨버리니까 계속 투자를 밀었던 거죠. 맞아요. 그럼 엔캠은 SK온이 돼야 되는데 SK온이 돼야 자기를 납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SK온보다 SK온을 이렇게 유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SK온이 반가운 소식, 선물을 들고 옵니다. 우리 투자 유치 했지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엔캠은 급등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전액만 가지고서는 이런 밸류 받을 수가 없고 네. 폐배터리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동성이 좀 뿌려지니까 얘도 이제 움직이는 거죠. 요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순환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순환매를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이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실제 이렇게 순환매가 나온 거고 네. 그러면 오늘 거래량을 보면 요건 의미가 없어요. 엄청나게 거래량이 증가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패닉셀입니다. 일단 사고 보자, 질러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이 정도로 늘어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차라리 한 2배, 3배 정도 늘어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2배, 3배 정도 늘어나는 게 점리적으로 늘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요런 거는 평상시보다 그냥 갑자기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엔캠만 이런 게 아니라 CIS. 그렇죠. CIS를 비롯해서 배터리도 있지만 반도체하고 OLED 관련된 주식들도 이런 흐름 나온 거 있어요. 성익시스템이나 야스 이런 거.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쫓겨서 그런 거예요. 야, 배터리,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은 15조 터뜨리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한 8, 9조 이렇게 좀 붙이려고 하는데, 시장에서 돈들이 이 얘기 하고 있냐. 배터리 관련된 주식 갖고 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주식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신고가 부근 왔다가 있지, 삼성 SDI 신고가 와 있지, 에코프로는 에코프로기엠 하늘 가 있지, 그리고 LNF도 지금 뭐 신고가 가 있지, 코스모 신소재 각도 딱 세워서 살 수 있으면 사봐.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으니까 좋은 거 같은데 못 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급해지죠. 또 찾아야지. 배터리 좀 갖고 와.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거 가운데서 동박죽이 그나마 캐파 증설이나 자금 문제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돈들이 이겨버린 거예요. SK 자금 그거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사자. 요 자금. 엔캠. 야, 요거는 SK온이 투자금 유치했 그럼 일단 사.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주식하고 전고체 관련된 것까지 지금 다 뿌려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다른 게 안 보이는 거면 일단 사. 배터리 관련된 주식 사와. 이런 식으로 배터리 관련된 주식을 사다 보니까 이 다음이 이제 뭘로 이어지는 거냐면 꽁 대신 닭을 찾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의 대장, 양극재와 셀이 꽁이에요. 꽁은 못 사겠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닭 갖고 와, 닭. 배터리에 관련된 사업만 하는 거. 낙폭만 맞으면 사겠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가운데서도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한솔케미칼이 이런 애들도 급등이 나오는 거죠. 닭 내놔라, 닭. LG화학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순수 배터리는 아니잖아요. 그쵸. 케미칼에 저희가 붙은 거죠.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숟가락만 얹으면 갖고 와라. 너 꽁은 놓쳤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런 현상들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래에 대고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뭐가 더 중요하냐면 유지하느냐. 그 지위를 유지하느냐. 노비에서 평민으로 올라왔으면 네. 평민의 신분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시장부터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걸 유지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대신 할인 요소는 사라진 거죠. SK온에서 왔었던 이 불확실성은 사라진 거니까. 그러면은 이전에 어느 자리에서 계속 저항을 맞았는지를 보는 겁니다. 75,000원대 있잖아요. 75,000원대에서 이제 79,000원대. 요 자리가 기가 막히게 딱 만난 거예요. 너 잘 만났다, 이 짜식아. SK온 때문에 그동안 속썩여가지고 작년도 6월달 다른 배터리다 하늘가 있어서 딱 밑에 있었는데 드디어 만났구나, 이 짜식아. 그래서 2021년도 상장 이후부터 딱 중간 지점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중장기적으로 이 판을 바꿀 것이냐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안 무너지면 얼마까지 열어놔야 되는 건 9만 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관점이 좀 필요하냐면 여기서 그냥 네. 근데 저희 지금 CIS 보고 있는데 아니, 저 엔캠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CIS 진단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트는 엔캠으로 나오는데 왜 저건 CIS로 나옵니까? 아니 저희 지금 종목 상담이 CIS예요, 전문가님. 엔캠이 아니고. 아 엔캠이 아니었어요? 엔캠이 아니고. 아 그 다음 종목이었습니까? 맞아요. 아, CIS 넘겨드렸어요, 제가. 아 그래요? 난 맞아요. 순서를 그러면은 그래서, 뒤에 걸 근데 봤네. 차트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엔캠이랑. 그러면 다르게 얘기해요. 그리고 CIS의 급등 내용은 또 달라요? 얘는 전고체 쪽이잖아요. 그쵸. 전고체는 이제 안정성과 관련된 네. 거고 신흥 SEC의 반대편에 있는 애고 엔캠은 소재 쪽인 거죠. 어쩐지 계속 헷갈렸구나. 여러분들께서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전문가님이 하셨던 말씀은 엔캠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저 엔캠에 그러면은 네, 엔캠도 저희 다음 종목 하긴 할 건데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너그럽게 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순서를 제가 네. 반대로 봤나 봐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아. 엔캠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CIS에 다시 한번 갈게요. 이런 방송사고도 이럴 수가. 한 번 정도 해주면 또 긴장이 나는 풀립니다. 그래서 엔캠이랑 CIS랑 비슷한 결인가 싶어가지고 아니요, 계속 엔캠을 말씀하시길래 그런가 차트 모습도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가 하고 듣고 있었는데 네, 아무튼 뭐 그래요. CIS 다시 이제 전고체 봅시다. 쪽이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되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화재가 나는 거. 네. 그죠? 그래서 좀 고체 형태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인데 그동안에는 폐배터리 관련된 주식들도 막 시세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CIS까지 자금이 좀 뿌려지는 거죠. 요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주식도 거래량이 좀 많이 붙었는데 그렇죠. 이거 진짜 설명드리면서 민망하네요. 이전에 맞고 이제 밀렸던 자리를 보게 되면 16,000원에서 한 15,000원 선 정도가 저항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좀 1차 저항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좀 중요한 직전 자리가 죽다 살린 자리, 이 자리가 11,3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거는 11,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5,000에서 16,000원 정도를 1차 타켓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좀 실린다면 한 18,000원 선 정도 됐었을 때 뭐 1차 매도 여부를 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IS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11,300원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가 1차적으로는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좀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매수가 저희 본전 회복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부분 뚫어주면서 18,000원까지 한번 매도 타이밍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떡하지? 지금 채팅창에서도 괜찮습니다. 이런 게 생방송이죠. 라면서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CI 엔캠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다음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일단 연결을 해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어떤 종목 볼까요? 엔캠이요. 엔캠 봐야죠.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일단 어떻게 될까요? 82,000원에 한 10% 정도 되는데요. 82,000원에 10% 알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근데 궁금하세요? 밑에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또 추가 매수? 목표가가 얼마 정도 해서 팔아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설명 살짝 들으셨을 텐데 조금 더 구체적인 가격 전략 저희가 한 번 더 네네네.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시청자뿐만 아니라 찌유공주님, 제이엠님, 미소님, 난데스카님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제발 엔캠 좀 봐주세요 하셨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가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웃고 있는 이유가 저하고 좀 비슷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게 5번하고 6번을 제가 반대로 봤네요. 그죠? 아무튼 뭐 엔캠 관련된 내용은 앞서 설명드렸던 거를 좀 참고하시면 전달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게 사고 파는 이 가격대가 궁금하시니까 그거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을 좀 길게 놓고 보면 이 주식은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했었던 저항 자리를 오늘 딱 터치를 한 겁니다. 이게 77,000원대에서 한 8,000원 정도 되고요. 그거 이제 오늘 좀 도달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면
7만 원을 깨면은 저는 또 다시 매수하거나 추가하는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 기준 양봉은 되게 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SK온에 대한 리스크가 제거가 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SK온이 증설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하는 걸로 결론이 나왔고 자금이 유치가 됐으니까 이 장대 양봉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살아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7만 원 좀 가까이 오면 다시 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8만 원이 좀 도달되는 흐름들이 나오면 9만 5천 원대에서 한 9만 선 정도까지 목표치가 저는 위로 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1차적으로 한 9만에서 9만 5천 정도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만약에 7만 원대 초중반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다시 이렇게 매수 관점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7만 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성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9만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열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엔캠에 대한 진단 앞서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SK온에 대한 모멘텀들 좀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엔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우스운 방송 사고에 살려님께서 슈퍼챗으로 또 위로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수요일, 즐거운 김정수 전문가님과의 즐거운 시간 너무 즐거워요 라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내용들 계속 남겨주세요. 저희 이제 1부뿐만 아니라 2부에서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와 전화상담 통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김태자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넷패스 진단할까요? 매수가는 21,9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본전이 와서 반은 팔고 반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 추가 매수해서 3만 원까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남겨주셨어요. 넷패스도 차트 모습을 보니까 오늘 또 유독 이렇게 뛰어 올라왔더라고요. 19% 급등이었고요. 22,800원에 네,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급등의 비중 절반 덜어내시고 이제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조금 더 수익률을 키워가 보자라는 지금 전략을 세우고 계신 상황인데, 일단 목표가 3만 원 보고 계시는 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관점 같아요. 넥패스라는 종목 자체를 보고서 네. 투자 여부를 결정할 거냐, 네. 아니면 좀 시세에 좀 탄력성에 베팅할 거냐, 요 게임 같거든요. 네. 넷패스라는 기업은 낙폭가대로 나오는 반등입니다. 근데 만약에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추세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추가 매수를 하려면 많이 빠져서 나오는 반등을 노리고서 하시는 것보다 이 사이클을 먹는 전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를 한다면. 그러니까 배터리를 차라리 조정해 놨을 때 더 샀었을 때의 전략과 낙폭주들을 물타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췄을 때의 전략의 이 결과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확인을 많이 했잖아요. 뭐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넷패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넷패스가 돈을 많이 벌려면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스마트폰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져야 돼요. 싼마이 전략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업체는 후공정 검사 테스트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아이폰하고 갤럭시로 붙었었을 때 어떤 전략을 세웠었냐면, 아이폰은 프리미엄 폰이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피했어요. 중저가를 노리는 전략을 세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폰 뭐 14, 15 나왔었을 때 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팔더라도 삼성전자는 갤럭시 S 시리즈가 한 2천만 대에서 한 2,500만 대 정도 팔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전에 갤럭시 노트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울트라 버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한 1,000만 대 내외 정도 팔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갤럭시 Z 플립이나 그다음에 폴더블 폰, 요거 자체도 한 800만 대 내외밖에 팔리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1년에 한 3억 대 이하, 한 2억 7, 8천만 대 정도를 출하를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2억 대 이상을 다 중저가에서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하고 겹치지 않으려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갤럭시 같은 거 하나 팔게 되면 S 시리즈 같은 거 팔게 되면 얼마 정도 남냐면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남아요. 여러분들이 갤럭시 23 사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남아요. 근데 갤럭시 A 시리즈 있잖아요. 5 시리즈나 이런 거 사면은 한 5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은 단가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외주를 주는 게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죠. 중국 걸 많이 쓴다거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낮아지는 구조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전략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낙폭과 대 해소로만 저는 보는 게 타당하고 넷패스를 투자를 해서 대박을 내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이면 지금 OLED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 반도체 장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AP 시스템, 삼성전자는 딱 붙어있는 기업,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한테 딱 붙어있는 1차 밴드 업체들, 또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 용인 300조 투자할 때 추세로 갈 수 있는 애들, 원익 IPS나 테스나 유진테크나 이런 애들, 사이맥스. 이쪽은 추세를 노리는 전략을 세우는 게 맞는 거고, 넷패스 같은 주식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산업의 지형 자체가 꺾이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격으로만 매매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자금의 활용도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기를 좀 권장을 하는 거고, 지금 21,900원에 10%선 정도 들어갔으면은 지금 수익권이시잖아요. 그러면 직전에 어느 자리에서 이제 무너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쿵 하고 떨어졌던 자리가 있죠. 이 자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2022년도 6월 달에 27,000원 선 정도. 그럼 요 부근에 가까이 오면 좀 더 가더라도 한 템포 좀 정리를 하는 거죠. 한번 요 가격대를 뚫을지 말지를 미리 예단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단 산업의 특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 왔었을 때 한 절반 정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상황을 보고 나서 뭐 다시 추후에 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좀 저는 단기적으로 좀 챙기면서 가는 전략을 이 종목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요. 추가 매수는 OLED하고 반도체 장비를 하시기를 그쪽으로 권장합니다. 가고. 거기는 좀 추세를 노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넷패스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키워보자라는 전략을 생각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전략을 말씀해 주셨어요. 산업의 성장성에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또 길게 상승하기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27,000원 기준이고요. 27,000원 근처에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수익을 챙겨 가시면서 그 다음 전략들을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종목 남겨주시는 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2부까지 꼭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